55세의 김철수 사장은 30년간 건설업을 하며 온갖 사람들을 봐왔지만 자신의 사위만큼은 정말 믿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딸 수연이 28을 박민호 32에게 시집 보낼 때 주변에서 나이 차이가 조금 있지 않냐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김 사장은 확신했습니다. 민호는 다르다. 정말 괜찮은 놈이야. 실제로 민호는 대기업 LK전자 과장으로 연봉 7천만 원의 성격도 온화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처음 수연이가 데려왔을 때부터 김 사장을 아버님이라고 정중하게 부르며 항상 두 손으로 인사를 받았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민호는 완벽했습니다. 예단이니 예물이니 하는 복잡한 절차들을 하나하나 챙기며 아버님, 제가 수연이를 정말 소중하게 모시겠습니다. 라고 진심 어린 표정으로 약속했습니다. 김 사장은 그때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결혼 후에도 민호는 모범 사위였습니다. 매달 김 사장 내외에게 용돈 50만 원씩 꼬박꼬박 드렸고 명절 때마다 정중하게 세배를 올렸습니다. 김 사장의 생일에는 비싼 정장을 선물하며 아버님 건강하세요 라고 말하는 모습에 김 사장은 속으로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라며 흐뭇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했습니다. 같은 건설업계 동료들이 요즘 사위들 보면 장인을 우습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철수 사장은 복 받았네라고 할 때마다 김 사장은 어깨가 으쓱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가면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연이 김 사장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난 3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경 김 사장은 아내가 담근 김치를 딸네 집에 갖다 주려고 힐스테이트 아파트 304호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미리 연락하고 갔겠지만 수연이가 감기로 며칠째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3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가 김 사장은 실수로 새로 산 아이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이런. 중얼거리며 주우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늦을 거야? 어제처럼 밤 12시 넘어서 올 거면 미리 말해줘. 그 목소리. 분명히 사위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김 사장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네 집은 304호인데 민호는 404호 앞에 서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민호가 왜 저기에? 김 사장은 본능적으로 복도 모서리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30년간 건설 현장을 뛰어다니며 생긴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404호 문이 열리면서 나온 건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키 165cm 정도의 긴 생머리, 그리고 분명히 비싼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민호가 그 여자를 자연스럽게 끌어안으며 진한 키스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김 사장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서 가슴이 아플 정도였죠. 하지만 아직 확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회사 동료나 친척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다음에 들린 대화가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미래야, 내가 어제 늦은 거 수연이가 뭐라고 안 했어? 오빠는 맨날 걱정만 해. 와이프가 뭘 의심하겠어? 오빠가 얼마나 착한 남편인 줄 아는데. 둘이 웃으면서 나누는 대화를 듣는 김 사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고 있는데도 계속 미끄러질 정도로 손에 땀이 났죠. 더 가관인 건 민호가 그 여자 미래의 이마에 뽀뽀를 하면서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사올게. 내가 좋아하는 초밥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혹시 들킬까 봐서요.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앉아 한참 동안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설마 민호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본 게 틀릴 리 없었습니다. 그 친밀한 몸짓, 대화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가 그 여자를 미래라고 부르는 것까지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김 사장은 그날 딸에게 김치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어떤 표정으로 수연이를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김 사장은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딸에게는 더더욱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일단은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 사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생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 살아온 그가 사위를 감시하기 시작한 거였죠. 김 사장은 먼저 민호의 일상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딸네 집과 같은 아파트 단지라 감시하기가 수월했거든요. 월요일 오후 20민호가 점심시간에 404호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 약 1시간 30분 후에 나와서 회사로 복귀. 화요일 저녁 7시 퇴근 후 곧바로 404호로. 딸 수연이는 8시까지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민호는 9시 30분에야 304호로 들어감. 수요일 밤 10시 딸이 친구들과 영화 보러 간 사이 민호가 404호에서 젊은 여자 미래와 함께 나와서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데이트. 목요일 새벽 일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404호로 들어가는 민호. 분명히 딸한테는 회사 회식이 길어졌다고 연락했을 텐데. 금요일 오후 민호가 404호에서 나오면서 미래와 쇼핑백을 들고 있는 모습. 김 사장이 확인해보니 명품 매장 쇼핑백이었음. 김 사장은 이 모든 내용을 수첩에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목격한 내용까지 세세하게 적었죠. 이제 그 미래라는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김 사장은 아파트 경비실과 친해지기로 했습니다. 원래도 인사는 나누던 사이였지만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했죠. 경비 아저씨, 요즘 날씨가 참 좋네요.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던 중 김 사장이 슬쩍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404호에 젊은 여자분이 사시던데 혼자 사시나요? 아, 그 집요? 김미래 씨라고 하시는데 혼자 사세요. 작년 봄에 이사 오셨는데 참 예의 바르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직장은 어디 다니시나요? LK전자 다니신다고 하시던데. 아, 그러고 보니 사장님 사위분이랑 같은 회사네요. 김 사장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같은 회사. 그럼 회사에서 만난 사이구나. 김 사장은 이제 민호의 금전 거래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방법은 사용할 수 없으니 딸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아내는 방법을 썼죠. 어느 일요일 김 사장이 딸네 집에 놀러 갔을 때였습니다. 수연아, 민호가 요즘 돈 관리는 잘하니? 응, 아빠. 민호 오빠가 꼼꼼해서 가계부도 써주고 그래. 그래? 아빠가 결혼할 때 준 5천만 원은 잘 굴리고 있고? 그게. 수연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빠가 투자한다고 해서 맡겼는데 좀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고. 김 사장의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티 내지 않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손해를 봤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그 순간 김 사장은 확신했습니다. 투자 손실이 아니라 404호 전세금으로 쓴 게 틀림없다고. 실제로 나중에 확인해보니 힐스테이트 아파트 404호의 전세금이 정확히 3억이었는데 계약자는 박민호였습니다. 김 사장이 딸에게 준 신혼자금 5천만 원과 수연이 명의로 받은 대출 2억 5천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한 거였죠. 더 가관인 건 김 사장이 매달 수연이에게 주는 생활비 200만 원도 문제였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매달 주는 돈으로 생활하기에 충분하니? 사실 좀 빠듯해. 민호 오빠 월급으로는 대출이자 내고 생활비 내면 별로 안 남거든. 그럼 아빠가 주는 200만 원은? 그것도 오빠가 관리해. 나보다 오빠가 경제관념이 더 뚜렷하거든. 김 사장이 나중에 알아본 바로는 그 200만 원이 고스란히 미래의 생활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수연이의 적금 통장까지 민호가 관리한다며 맡아놨는데 그 돈으로 미래에게 명품백을 사주고 있었던 거죠. 딸 수연이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아껴가며 살고 있는데 그 돈이 남편의 바람상대에게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주에 김 사장은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수연이가 대학 동창회에 간 사이 민호는 404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평소보다 일찍 오후 6시경에 들어간 거였죠. 김 사장이 지켜보고 있는데
7시경 404호에서 민호와 미래가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둘 다 정장 차림이더라고요. 어디 중요한 곳에 가는 것 같았습니다. 김 사장이 몰래 따라가 보니 놀랍게도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웨딩홀이었습니다. 미래의 친구 결혼식에 민호가 미래의 남자친구로 참석한 거였어요. 김 사장은 호텔 밖에서 기다리며 둘이 나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관인 게 민호가 미래를 등에 업고 놀아주는 모습, 함께 셀카를 찍는 모습까지. 완전히 연인 사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나온 두 사람이 근처 보석 가게로 들어간 거예요. 김 사장이 멀리서 지켜보니 민호가 미래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 사장의 머릿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자식이 진짜로. 한 달간의 추적 조사 결과는 김 사장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민호의 이중 생활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완전히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기였던 거죠. 김 사장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민호와 미래는 2년 전 회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민호가 기획팀 과장이고 미래가 마케팅팀 대리였는데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서 가까워진 거였죠. 문제는 이미 그때 민호가 수연이와 결혼한 지 1년이 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호는 미래에게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미래는 나중에 민호가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이미 둘 사이가 너무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민호가 곧 이혼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설득했고 미래도 민호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기다리기로 한 거였죠. 404호 아파트의 진실 404호 아파트는 작년 3월에 민호가 미래를 위해 전세로 구한 집이었습니다. 전세금 3억 중에서 김 사장이 딸에게 준 신혼자금 5천만 원, 수연이 명의 대출 2억 원, 민호 개인 적금 5천만 원 이렇게 마련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수연이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민호가 투자용으로 아파트를 하나 더 계약했다고 거짓말했거든요. 더 가관인 건 404호의 생활비까지 모두 수연이 명의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비, 모든 공과금이 수연이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었어요. 미래는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몰랐습니다. 민호가 내 돈으로 다 해주는 거라고 했거든요. 김 사장이 계산해본 바에 따르면 2년간의 피해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404호 전세금 3억 원, 김 사장 지원금 5천만 원, 수연이 명의 대출 2억 5천만 원, 미래 생활비 월 200만 원, 24개월 4,800만 원, 미래 명품, 선물비 약 2천만 원, 데이트 비용 월 평균 100만 원, 24개월 2,400만 원, 총 피해액 약 4억 2,200만 원. 수연이의 해외여행 포기. 민호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며 반대. 수연이의 학원비, 자기계발비 절약. 김 사장이 추가로 지원한 생활비들. 회사에서의 이미지. 더 화가 나는 건 민호가 회사에서는 모범적인 가정남으로 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항상 아내가 이래서 장인어른이 저래서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가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했거든요. 심지어 미래에게도 집에서는 의무감으로 사는 거고 진짜 사랑은 너뿐이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양다리를 걸치면서도 둘 다에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거였죠. 김 사장은 한 달간의 조사를 마치고 나서 단순히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0년간 건설업을 하며 온갖 사람들을 다뤄본 베테랑답게 완벽한 복수를 계획했죠. 김 사장의 원칙은 명확했습니다. 딸에게 최소한의 상처를 주면서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법으로 민호를 완전히 응징한다. 먼저 김 사장은 믿을 만한 전문가들을 섭외했습니다. 변호사, 대학 동창인 이정우 변호사. 이혼 전문 철수야. 이런 사기혼인 케이스는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승소할 수 있어. 증거만 확실하면 돼. 탐정 K 흥신소의 김 탐정 사장님. 요즘은 영상 증거가 중요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결정적 장면들을 촬영해 드릴게요. 회계사, 세무 관련 일로 자주 만나는 박. 회계사, 금융 거래 내역을 정리해서 횡령 혐의까지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단계 미끼 작전. 4월 중순 김 사장은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시골 할머니 댁에 2주 정도 가야 할 것 같다. 무슨 일인데 갑자기? 할머니가 넘어지셔서 입원하셨는데 아무래도 아빠가 가서 병원 일들을 처리해야 할 것 같아. 엄마도 함께 갈 거야. 아, 할머니 많이 다치셨어? 크게 다친 건 아닌데 연세가 연세이시니까 좀 걱정되지. 그런데 수연아, 아빠가 없는 동안 혼자 있기 미안하니까 민호한테 자주 들려서 챙겨달라고 부탁해. 김 사장은 민호에게도 직접 연락했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시골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다. 2주 정도 걸릴 거야. 아, 그러세요? 무슨 일이신지. 할머니 일로. 그런데 민호야, 수연이 혼자 두기 미안하니까 자주 들러서 챙겨줘. 아빠가 없는 동안 내가 든든하게 있어줘야 해. 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민호는 속으로 좋아. 2주 동안 미래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김 사장이 시골에 갔다고 알린 다음 날부터 전문 탐정이 민호와 미래를 24시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민호가 퇴근 후 곧바로 404호로, 저녁 9시에 304호 딸 내 집로 가서 30분 머물다가 다시 404호로 돌아감. 둘째 날 점심시간에 미래와 함께 근처 레스토랑에서 데이트. 저녁에는 아예 404호에서 숙박. 셋째 날 민호가 미래에게 장인이 없으니까 당분간 여기서 지내자고 제안하는 모습이 녹음됨. 넷째 날 두 사람이 쇼핑몰에서 커플템을 맞춰 입고 쇼핑하는 모습 촬영. 다섯째 날 민호가 수연이에게 회사 일이 바빠서 늦을 거야 라고 연락한 후 미래와 함께 영화관에서 데이트하는 모습. 동영상 파일 47개. 사진 312장, 음성 녹음 15시간, 불량금융거래 증거 통장, 사본, 카드 내역서 등. 특히 결정적인 증거는 민호가 미래에게 아내와는 곧 이혼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장면이 고화질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민호의 회사 상사들과 예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같은 동네 출신이었고 김 사장이 LK전자 사옥건설의 하청업체로 참여했던 인연도 있었거든요. 김 사장은 은근슬쩍 민호에 대한 소문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LK전자 부장 김정호 민호의 직속 상관과 우연히 마주쳤을 때야. 김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지. 그런데 김 부장님, 요즘 젊은 친구들 참 걱정이야. 무슨 걱정이세요? 아니야, 별건 아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도 진짜 정착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더라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던데. 김정호 부장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직접적인 언급이 아니어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한구석에는 남아있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김 사장은 민호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의구심을 심어 놓았습니다. 2주 후인 5월 1일 김 사장이 시골에서 돌아왔다며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연아, 아빠 돌아왔다. 할머니는 괜찮아지셨어. 다행이에요, 아빠. 그런데 아빠 없는 동안 민호 오빠가 정말 잘 챙겨줬어요. 김 사장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민호가 어떻게 챙겨줬는데? 매일 와서 안전한지 확인해주고 저녁도 같이 먹고.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매일 왔다고? 하루도 빠짐없이? 김 사장은 탐정이 보낸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민호가 실제로 304호 딸 내 집에 머문 시간은 2주 동안 총 7시간 정도였는데 말이죠. 그래, 민호한테 고맙다고 해야겠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봐. 가족끼리 오랜만에 모여서 식사하자. 하지만 김 사장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 사장이 그날 저녁 6시에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사람들, 딸 수연이, 사위 민호, 민호의 부모님, 미래의 부모님. 김 사장이 직접 연락해서 초대 이정우 변호사, 김 사장의 대학 동창, 김 탐정 증거 자료 지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미래 본인. 김 사장은 미래에게 이렇게 연락했습니다. 미래씨, 저는 수연이 아버지 김철수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제 번호를?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오늘 저녁 6시에 제 집으로 와주시겠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왜 가야 하는지. 박민호 과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안 오시면 당신도 더 곤란해질 거예요. 미래는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6시 김 사장의 집 거실에는 8명이 모여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민호와 미래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고 양쪽 부모님들은 왜 함께 모였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김 사장이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민호야, 너한테 먼저 물어볼게. 내 아버님, 너는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사귀는 걸 어떻게 생각하니? 순간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잘못된 일이죠, 아버님. 그래, 당연히 잘못된 일이지.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김 사장은 준비해온 A4 파일 봉투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족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 사장이 첫 번째로 꺼낸 건 통장 사본들이었습니다. 민호야, 이게 너와 우리 수연이의 공동명의 통장이지? 네, 맞습니다. 그럼 이 통장에서 3억 원이 빠져나간 걸 설명해 볼 수 있니? 민호가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그건 투자? 김 사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게 투자냐? 김 사장이 다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힐스테이트 아파트 404호 전세계약서였습니다. 계약자명 박민호. 이게 내가 말하는 투자구나. 404호 전세계약. 민호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 민호야. 너 아파트를 또 계약했니?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수연이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오빠, 이게 뭐예요? 왜 제가 모르는 계약이? 김 사장이 태블릿을 꺼내서 첫 번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민호가 404호 앞에서 미래와 키스하는 모습이었죠.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뭘까, 민호야?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식은땀만 흘릴 뿐이었죠. 수연이가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하는 소리를 내며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오빠, 이게 뭐예요? 미래 어머니가 딸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미래야, 이게 무슨 일이니? 너 결혼한 남자랑. 두 번째 사진 민호와 미래가 쇼핑몰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세 번째 사진 민호가 미래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 네 번째 사진 둘이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 김 사장은 차근차근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2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구나, 민호야. 김 사장이 스피커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민호와 미래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미래야, 장인이 시골 간다니까 좋겠다. 당분간 우리 둘이서 지내자. 정말? 근데 와이프는 괜찮을까? 걱정 마. 어차피 곧 이혼할 거니까. 나는 너만 있으면 돼. 오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미래야. 진짜 사랑은 너뿐이야. 수연이가 그 자리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민호 아버지가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놈아, 내가 이런 짓을. 미래 아버지도 딸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미래야, 너 정신이 나갔니? 남의 남편을. 민호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봐. 제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어서. 김 사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랑? 이게 사랑이니? 그리고 추가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민호야, 너 미래 말고 또 다른 여자도 있지? 모든 사람이 충격받았습니다. 미래도 깜짝 놀라며 민호를 봤어요. 내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김 사장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민호가 미래가 아닌 다른 여자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회사 신입사원 정하영 씨와도 만나고 있더라. 미래 씨, 당신도 몰랐지? 미래가 민호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이게 진짜야? 나한테도 거짓말한 거야? 민호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미래야, 그게 아니라. 수연이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증거들이 쌓이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오빠, 나한테 왜 이랬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수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김 사장이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전혀 아니야. 수연이가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우리 결혼이 뭐였어? 장난이었어? 내가 3년 동안 오빠만 믿고 살았는데.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내 인생 3년을 돌려줄 거야? 민호 어머니는 아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민호 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이놈아,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 다 됐다. 당장 수연이한테 사과해. 하지만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저질러진 일들이 너무 많아요. 미래 아버지가 딸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미래야, 너 어떻게 이런 부끄러운 일을? 남의 남편을 뺐다니. 아빠, 나도 몰랐어. 오빠가 곧 이혼한다고 해서. 미래 어머니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나, 우리 딸이 이런 일에 휘말리다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 미래가 민호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나한테 곧 이혼한다고 했잖아. 2년 동안 기다렸는데 거짓말이었어? 민호가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아예 생각을 안 한 거지. 2년 동안 계획적으로 거짓말하고 속인 게 실수냐? 민호가 마지막으로 수연이에게 매달렸습니다. 수연아,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하지만 수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어. 나는 더 이상 오빠를 믿을 수 없어. 이혼해줘. 그날 밤 바로 김 사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민호를 집에서 쫓아낸 수연이는 친정으로 244-104호는 즉시 계약 해지 통보 수연이와 민호의 공동 계좌. 동결 수연이 명의 자산들 확보 민호의 추가 재산 피해 방지 이정우 변호사와 즉시 계약 이혼 소송 준비 시작 사기 및 횡령 고발장 준비 3개월 후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실패했고 결국 판결까지 갔죠. 피고 박민호는 결혼 생활 중 지속적으로 혼외 관계를 유지하며 원고와 원고, 가족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여 혼외 관계 상대방을 위해 사용했다. 이는 명백한 사기혼인이며 배신행위이다. 위자료 1억 5천만 원 재산 분할 민호가 수연이에게 8천만 원 지급 정신적 피해배상 김 사장에게 3천만 원 지급 총 배상액 2억 6천만 원. 민호는 집도 팔고 적금도 다 해약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부모님한테까지 손을 벌려야 했죠. 김 사장이 민호 상사들에게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결과 LK전자 인사위원회 결정 정직 6개월 무급 승진 제한 3년 보직 해임 과장 대리급 업무정보 조치 본사지방 공장 실질적으로 민호의 회사 내 미래는 끝났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바람둥이로 낙인 찍혔고 누구도 민호와 함께 일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미래도 같은 회사에서 일했기 때문에 둘 다 회사에 있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미래가 먼저 사직서를 냈죠. 김 사장은 같은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퍼뜨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조심하시라는 차원에서였죠. 어머, 그 점잖던 사람이? 역시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되네. 부인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404호에 살던 그 여자가 그거였구나. 민호는 아파트에서도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민호의 대학 동창회, 동호회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김 사장이 직접 말하고 다닌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입소문으로 퍼진 거였죠. 동창회 모임 참석 불가, 골프 동호회에서 제명동네 상권에서도 눈치가 보여 이용 곤란 김 사장은 미래에게 별도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미래 씨,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무슨... 당신도 민호한테 속은 피해자니까요. 민호가 당신한테도 거짓말을 했잖아요. 김 사장은 미래에게
민호의 다른 여자들에 대한 정보까지 알려줬습니다. 미래뿐만 아니라 정아영, 그리고 또 다른 여자까지. 민호는 총 4명의 여자와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거죠. 미래씨, 당신이 민호를 진심으로 사랑한 건 알겠어요. 하지만 민호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미래는 그제야 자신도 당한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피해자라고 하는 거예요. 민호 때문에 당신 인생도 꼬인 거잖아요. 김 사장은 미래에게 조언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새 출발하세요. 서울에서는 계속 이 일로 힘들 거예요.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김 사장은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여러 여자와 동시에 만나는 습관이 있었던 거였어요. 대학 시절부터 여자친구 여러 명 두기가 일종의 취미였던 거죠. 민호의 대학 동창 증언민호, 그놈은 대학 때부터 그랬어. 여자친구를 항상 2-3명씩 동시에 사귀었거든. 한 명한테는 너만 사랑한다고 하고 다른 한 명한테도 똑같이 말하고. LK전자 오기 전 직장에서도 그런 소문이 있었어. 결혼한 선배 부인까지 건드렸다가 회사에서 문제되어서 옮긴 거라고. 즉 수연이와의 결혼도 민호에게는 그냥 하나의 관계 정도였던 거였어요. 진짜 사랑이나 책임감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미래도 완전히 무고한 피해자는 아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미래는 민호를 만나기 전에도 기혼 남성과 사귄 경험이 있었거든요. 회사 임원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다가 그 사람 부인이 알게 되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래도 불륜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던 거죠. 민호가 곧 이혼할 거다라고 말했을 때도 의심하기보다는 그냥 믿어버린 거였어요. 미래는 원래 기혼 남성들을 좋아했어. 나이 들고 경제력 있는 남자가 좋다고 항상 말했거든. 민호 말고도 부장급 기혼자들과 몇 번 만난 적이 있어. 김 사장의 진짜 무서운 점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완벽한 재건을 목표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처음부터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딸을 그런 인간과 확실히 분리시키기, 딸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민호 같은 인간들에게 경고 메시지 전달하기, 미래 같은 여자들도 깨우쳐 주기. 실제로 김 사장은 모든 일이 끝난 후에도 계속 민호를 모니터링했습니다. 혹시 수연이에게 다시 접근하거나 보복을 시도할까 봐서였죠. 이혼 후 수연이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김 사장의 든든한 지원 아래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건설회사에서 격리 업무 시작, 야간 대학원에서 회계학 공부, 새로운 취미들 요가, 독서 모임 시작. 아버지 회사의 핵심 인재로 성장, 새로운 연인과 건전한 만남 시작. 오빠 민호 때문에 힘들었지만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아라고 말할 정도로 회복. 수연이는 이제 그때 아빠가 모든 걸 알려줘서 다행이었다고 말합니다. 만약 더 늦게 알았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하면서요. 미래는 사건 후 고향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상처받고 자책도 많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부모님만이 내 미래를 걱정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걸 잡아주려 하는 걸 새삼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이 시작했다고 하네요.